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진행을 맡고 있는 멀리서 보면 코미디 몰코입니다. 자, 오늘 박스앤 인터뷰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왼쪽에 한국GM 전국 정비 사업자연합회 회장님이신 이계훈 사장님 오셨고요. 또 바로 그 옆에 국구점주협의회 회장님이신 이윤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두 분은 현재 전국 수탁사업자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왼쪽에 계신 이계훈 사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GM 전국 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 전국 수탁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소개해 주시죠. 국후점주협의회 공동대표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이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국 수탁사업자협의회라는 말이 나왔죠. 참, 요게 또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해괴해서, 어떻게 보면 가맹사업자, 또 대리점과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거는 대리점업법, 또 어떤 건 가맹사업법, 또 어떤 건 상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 수탁 말 그대로 어떤 기업으로부터 어떤 일을 수탁받아서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수리면 수리, 뭐 보증 수리면 보증 수리, 그렇죠? 또 네. 판매면 판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수탁사업자 협의회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협의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사단법인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렸고,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GM 정비사업자연합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희 이제 한국GM 정비사업자연합회는 저희 정비 공장들의 형태가 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여러 종류예요? 네, 1급 정비가 있고, 2급 정비가 있고, 3급 정비가 예. 있고, 등등 이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네. 형태별로 네. 한 5종류가 저희가 되는데, 오,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네. 형태별로 돼 있는 거를, 본사와 좀 한 목소리로 예.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2015년도에 저희가 같이 다 뭉쳐서, 정비사업자 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GM이란 브랜드 아래 정비소가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산재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목소리가 달리 나왔고, 이게 비효율적이다 생각하셔서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네네. 이런 의미에서 연합회를 네네.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구정주협의회는 어떤 동기로 만드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19년도 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네네. 그 회사에서 이제 홈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일방적 통보가 와서 네네. 그 홈케어 서비스는 그 인적, 물적, 이제 기술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그 회사 점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반대 의견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협의체가 이제 처음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이거 의문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홈케어 서비스가 뭐예요? 홈케어 서비스는 네.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을 타사 제품을 예를 들어서 에어컨, 뭐 세탁기 같은 거를 이제 청소 대행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고 네네.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하고 네. 경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경비 갖고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경비 갖고는 경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점들이 모두가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 하게 되니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홈케어라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이렇게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타사 제품이라 그러면 그냥 삼성 거도 그렇죠. 예, 청소해주거나 해줘야 되고 예. 의뢰가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인력 구성은 이미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책도 없는데 그렇죠. 시행하라 이렇게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비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제품의 특성을 해서 뭐 분해를 한다든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회사에서는 뭐 일시적인 교육을 한 번 받고 그 디는 게 아니걸랑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은 아마 좀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그 통보로 왔기 때문에 점주들이 모두가 이제 반대를 했었죠, 거의 다. 아,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자동차, 이제 한국 GM 정비사업소잖아요. 네. 여기 보면 보증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저도 소비자로서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우리가 보통 뭐 현대로 따지면 블루헨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저는 직영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AS 센터인 줄 알았더니 제가 여기서 활동하면서 그게 일종의 가맹점 같은 거라는 걸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한국 GM은 어떠하신가요? 네. 저희 자동차 정비는 국내 5개 제조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5개 제조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AS를 해드리는데요. 네네.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AS를 할 수 없으니까 위스탁 관계를 맺어서 네네. 한 90% 정도는 개인 사업자로 네네네. 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탁을 한 거네요. 너희가 그렇죠. 대신 수리해줘. 맞습니다. 원래 본사가 직접 직영점을 내서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위탁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흡사 보면 가맹사업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가맹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법적으로는 네. 현대와 기아는 가맹 사업으로 되어 있고 네. 나머지 3개사 쌍용, 네. 그다음에 르노, 네. 저희 한국 GM은 가맹 사업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거 저희도 궁금해서 예. 공정위에 네. 2015년도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네네네. 그 신고한 게 2017년도 하반기에 네.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희한테는 이제 통보가 온 게 가맹 사업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 가맹비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딱 그거 법적으로는- 하나 때문에? 네, 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사 가맹비라고 해서 네네네. 이걸 가맹비 형태로 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가맹비를 하고 딱 못 박아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야. 결과적으로 가맹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맹 사업은 그래도 지금 현재는 한 10여 년 정도의 예, 사업을 그렇죠.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네. 저희는 1년 단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약을 계약이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고자 가맹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쪽은 가맹비를 내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는 가맹법에 적용받고, 네네. 여기는 같은 업종인데, 네. 심지어는 같은 업종인데도 가맹비를 안 낸다는 이유로 위수탁 쪽으로 넘어와서 네네. 법은 완전히 다른 법을 적용받는 거네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네네. 길기 더럽게 깁니다. 그래서 상생법, 그리고 그쪽은 가맹사업법.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자, 그러면 쿠쿠는 제가 봤을 때는 대리점인가요? 그러니까 물건도 파시죠? 예, 그리고 AS도 팔고. 하시고. 예. 그럼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도 궁금해가지고 네. 이 대리점에 대한 걸 공정에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뭐 회사에서는 대리점도 인정 안 하고 뭐 개인 사업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따져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쵸. 서비스도 하고 네. 그리고 단지 가맹비만 안 내는 건데 네. 간판 로고도 동일하게 쓰고 있고 가맹비만 안 내니까 우리도 역시 가맹점은 아니겠지만 대리점이라는 거는 인정이 돼야 좀 되고 되는데 있고. 네.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대리점 맞잖아요. 거기 가서 쿠쿠 밥솥을 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본사는 대리점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건? 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물건 떼다가 파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거네.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야, 중이죠.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진짜로. 아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중에 가맹비를 안 받는 데가 꽤 있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받겠죠, 법을 피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 위수탁인가? 정말 신기합니다. 야,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법.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사와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본사의 관계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여쭤보고 싶어요. 전국 수탁사업자 협의회라는 연합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전국 단위의 단체를요. 네. 그래서 먼저 이계훈 사장님한테 왜 전국 수탁사업자라는 연합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또 모인 단체잖아요. 그죠? 네. 전국 단위에. 이런 걸 만들기에 뭐 대신 어떤 뭐 계기라든가, 그 다음에 왜 관련된 뭐 법 개정성에 이런 게 필요하셔서 참여하신 건가요? 네. 네. 좀 전에 우리 국후 우리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네네. 가맹사업자는 가맹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네네. 대리점은 대리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수탁사업자들은 어떤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생법이라고 네네네. 중소기업 산하에서 이 상생법이 있는데 네. 그 상생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사단법인화를 만들어서 네. 그 중소기업 벤처부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용받고 있는 법이 네네. 일명 상생법이라는 건데 예. 가맹법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네네. 예,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의 가맹사업자 같은데 법은 그에 미비하니, 그에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달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그래서 단체를 만드신 네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브랜드가 목소리 내는 것보다는 여러 브랜드가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아니 그 지금 쿠쿠 점주협의회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들어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동의 뭐 자동차나 어디나 저희랑 똑같은 예, 수탁사업자로 볼수 사업자로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어디에도 저희들의 보호 장치라든가 뭐 우리가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법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뭐 느낀 거지만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법치 국가가 맞나? 그러니까 본사 정도의 힘과 자본을 가진 어떤 그런 큰 권력 기구는 일 개인, 일 사업자는 뭐 아무렇게나 다루더라고요. 참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치밀하게 만들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이 개인들이 나서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분들 좀 잘 보시고 좀 법 개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합회 회장님이시면서 또 전수의 어떤 공동의장이시잖아요. 네네, 각 연합회 그렇습니다. 회장이시고 또 전수의 공동의장님으로서 어떤 구성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뭐 제도권에서 예. 보호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개인 사업자인데 예.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네네. 본사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없나. 사실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뭉쳐서 같이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은 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한 만큼 예.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게 예. 그렇게 받아서 고객한테 양질의 AS를 해주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와 진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 연합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사들 구성원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 쿠쿠 저희 쿠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지금 이계원 공동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의 그 간절히 느끼는 부분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쿠쿠 협의 회원들은 이제 각 지방에 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네네네. 있다 보니 모이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담회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션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협의회 이 소통 돌아가는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점장님들도 같이 협의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르신 말씀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어렵게 모셨고요.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다양해져. 그에 따른 분쟁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터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본사는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주 또는 또 수탁사업자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본사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단체가 생겨서 의뢰 단체가 생겨서 망한 회사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회사들은 이 개인 오너들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어떤 집단적인 단체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메일로 보내줘 보세요. 그 자리를. 하여튼 오늘 자리 그래서 같이 좀 잘 살아보자고 만든 자리니까 혹시 본사분들이 이걸 보시더라도 여기 있는 점주분들 정말 본사하고 잘해보자고 오신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참 어려운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